안녕하세요. 저는 왼수덩어리 가족이 있는 40대 여자입니다. 저는 군 단위 지방에서 나고 자랐어요. 뭐든 큰 욕심도 없어 흐르듯이 사는 소소한 일상을 가장 행복해하는 사람이죠. 그래서 너도 나도 심지어 저희 여동생도 서울로 떠난 요즘 시대에 익숙한 고향에 남아 유유자적하게 살고 있습니다. 그럼 평범하고 평화로운 제 인생에 자꾸 소란을 일으키던 존재들이 있었는데요. 바로 제 남편의 쌍둥이 누나 두 시누이였습니다. 저는 오늘 그 시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 부모님은 항상 잘 웃고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기는 분들이셨죠. 물론 친구분들도 계셨지만 정말 가정적인 분들이었답니다. 서로 첫사랑이었던 부모님은 금술도 좋으셔서 오빠 저 여동생까지 자식도 셋이나 낳으셨어요.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린 할머니 할아버지와도 함께 살았죠. 복잡거리고 늘 소란스러운 가정 속에서 우리 삼남매는 정말 행복하게 자랐습니다. 요즘엔 핵가족이 많아 3세대가 함께 사는 집이 잘 없잖아요. 자라온 기억이 너무 좋았다며 오빠는 결혼한 뒤에도 분가하지 않고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. 부모님을 일찍 여인 새언니가 고맙게도 먼저 합가제안을 해준 덕이었죠. 동생은 서울에 나가 있고 전 오빠보다 일찍 결혼해 오빠가 결혼하면 부모님이 쓸쓸해지시겠다 싶어 걱정이었는데 오빠 새언니에게 정말 고맙더라고요. 그리고 저희 오빠와 비슷하게 제 인생의 롤모델은 부모님이셨습니다. 어릴 때부터 간호사니 선생님이 하는 직업보다 부모님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게 제 장래희망이었고요. 그래서였을까요? 자식은 부모를 닮은 건지 저는 부모님처럼 첫사랑과 결혼에 골인했습니다. 전 남편을 무려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냈어요. 저는 여중 여고를 나왔고 남편은 남중 남고를 나왔지만 중학생 때부터 같은 학원에 다녔었거든요. 야, 김정옥, 너 알지? 네 이름 진짜 촌스러운 거. 또 그 소리냐? 넌 뭐 되게 세련된 이름 갖고 있는 줄 알아? 이 박재만아. 재민도 아니고 재만이가 뭐냐?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이니까 너 또 놀리면 가만 안 둘 줄 알아? 야, 나도 내 이름 할머니가 지어주신 거거든? 참 유치하죠? 남편과 전 중학생 땐 서로 이름 가지고 놀리며 투덕거렸습니다. 속으론 좋으면서요. 원래 어릴 땐 좋아하는 마음이 막 반대로 튀어나오곤 하잖아요. 그렇게 서로 말도 못하고 풋풋한 짝사랑만 하다 우린 드디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귀게 됐죠.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 사연의 주인공 시누이들과 인연이 생기게 됐습니다. 야, 김종옥, 너 박재만이랑 사귄다면서? 네,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? 걔가 우리 동생이거든. 걔가 누나가 있었어요? 어느 날 저희 반으로 시누이들이 찾아왔더군요. 그때 시누이들이 남편의 누나인 걸 알게 됐죠. 그건 그날 알았지만 시누이들의 얼굴과 이름이야 전부터도 알고 있었습니다. 전 2살 위의 시누이들과 여중 여고 모두 같이 나왔는데 시누이들은 소위 말하는 날라리로 유명했거든요. 학교에서 싸움 실력으로 짱을 먹고 난 스타일은 아니었고요. 센 언니들 옆에서 약한 애들 삥 뜯고 겁주던 사람들이었죠. 그런 사람들이 남편의 누나였다니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. 그리고 처음 절 찾아온 날부터 시누이들은 최악의 인상을 남겨주더군요. 너 재만이랑 사귀는 거 우리 엄마가 알면 너 가만 안 둘걸? 우리 엄마 되게 무서워. 맞아, 우리 엄마 장난 아니야. 그러니까 우리한테 2만 원만 주면 입 다물어 줄게. 아, 너 우리 동생한테 말해도 가만 안 둔다. 2만 원이요? 저 지금 돈 없는데. 뻥치지 마.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야. 시누이들이 무서웠던 전 결국 첫 만남부터 삥을 뜯기고 말았습니다.
그때뿐 아니라 시누이들은 나중에 또 10,000원을 뜯어가고 제가 돈이 좀 있을 땐 30,000원도 뜯어가곤 했어요. 시누이들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시누이들이 무서워 돈을 뜯겼던 거죠. 원래 학창시절엔 소위 일진이라고 하는 언니들이 제일 무서운 법이잖아요. 그런데 계속 돈을 뜯기다 보니 나중엔 좀 성질이 나더라고요. 좀 살펴보니 시누이들은 자기들과 같은 3학년도 아닌 2학년 중 힘 좀 쓴다고 하는 언니들에겐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것 같더군요. 전형적인 강약 약강 스타일이죠. 그래서 한 번은 또 삥 뜯으러 온 시누이들에게 입술 꽉 깨물고 세게 나갔습니다. 저 그냥 교무실 갈게요. 뭐? 언니들도 어차피 선생님은 무서울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부모님이 주신 돈 뜯기고 다니느니 선생님 뒤에 숨을 내요. 그리고 저 재만이한테 그냥 다 말할 거예요. 걔한테 말하면 언니들도 뭔가 불리해지니까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? 제가 결심한 표정으로 자신들을 째려보자 신이들은 주춤하더라고요. 그리고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투덜거렸죠. 야, 안 뜯어. 이제 삥 안 뜯으면 되잖아. 너 성질 있다? 기가 막혀. 순 맹안인 줄 알았더니. 역시 세게 나가니 시누이들은 그냥 돌아가더라고요. 끝까지 절 노려보긴 했지만요. 그렇게 삥 뜯기는 일은 끝났지만 전 남편에게도 모두 말해버렸습니다. 시누이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. 그랬더니 남편은 펄쩍 뛰며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. 누나들이? 그걸 왜 이제 말해? 누나들 내가 다 이겨. 걱정하지 마. 맨날 애들 삥 뜯고 다니고 다른 학교 누나들이랑 싸움질하고 다니니까 내가 창피해서 누나들 있다고 말을 안 했더니 아우 창피해. 진짜 미안해 정호가. 그리고 우리 어머니 무서운 분 아니야. 누나들이 하도 속썩이니까 누나들 앞에서만 호랑이가 되시는 거지. 남편은 그날 바로 집으로 가 시누이들에게 뜯긴 돈을 모두 되찾아 주더라고요. 정확히 말하자면 이야기를 듣고 뿔이 난 시부모님이 시누이들에게 회초리질까지 한 뒤 남편에게 돈을 주셨다고 하더군요. 시누이들은 이미 그 돈을 다 쓴 뒤였으니까요. 부모님이 꼭 전해달래. 너한테 미안하다고. 그 뒤 학교에서 볼 때마다 시누이들은 절 맨날 째려봤습니다. 가끔 이런 식으로 시비도 걸면서요. 야 일름보야. 너 다 잃으니까 좋냐? 족쇄 같은 기집애. 언니들은 약한 사람 삥 뜯고 다니면 좋으세요? 저 또 재만이한테 다 잃을까요? 언니들 그때 부모님한테도 엄청 혼났다면서요. 이게 야 세진아 가자 가.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? 하지만 마지막에 웃는 건 결국 저였습니다. 솔직히 시누이들이 정말로 싸움 잘하는 언니들과 함께 있을 땐 무서웠지만 시누이들끼리 있을 땐 점점 만만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남편과 계속 사귀다 보니 시누이들이 졸업한 후에도 소식은 계속 들을 수 있었어요.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던 시누이들은 대학도 안 갔더라고요. 심지어 취업도 안 하고 알바만 그것도 찔끔찔끔하며 나이트 다니고 남자 사귀며 술 먹고 다니기 바빴죠. 남편은 가끔 누나들 얘기가 나올 때마다 무조건 한숨을 쉬었어요. 아, 진짜 누나들은 언제 철들까? 부모님은 그런 인간들도 딸이라고 용돈까지 주시긴 하는데 진짜 누나들 때문에 10년은 더 늙으신 것 같아. 누나들 때문에 너무 골치라면서. 그냥 저것뿐이면 다행이었어요. 시누이들은 술만 먹으면 그렇게 용기가 생기는 모양이더군요. 시누이들은 술만 먹으면 그렇게 시bil 걸어대 경찰서도 엄청 들락거렸답니다. 시부모님은 그래도 딸들의 인생을 생각해 이를 꽉 깨물고 합의금을 내주셨다더라고요. 남편과 전 20대 중반이 다가올 쯤부터 양가 인사드린 뒤 종종 서로의 집을 놀러 갔었는데요. 그러다 보니 양가 부모님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었네요. 시부모님은 남편과 오래 사귄 절 예뻐하셨는데 가끔 시누이들과 절 비교하며 땅이 꺼질 듯 한숨을 쉬셨죠. 우리 세진이 유진이가 딱 정욱이 너만큼만 성실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니.
그것들을 세상에 내놓은 게 우리니 책임은 져주고 있다지만 아유 진짜 속이 다 들어가다 못해 잿더미가 된 기분이다. 쟤들은 대체 언제 정신 차릴런지 원. 시부모님과 점점 정이 들었던지라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그 와중에 시누이들은 시댁에서 저만 마주치면 그렇게 시비를 걸어댔어요. 원래도 사이가 안 좋았던 제가 시부모님께 예쁨까지 받으니 못마땅한 눈치였죠. 야, 너 왜 우리 집 자꾸 놀러와? 아직 결혼도 안 한 게? 내 말이. 그리고 너 네가 쟤만이랑 반드시 결혼할 것 같지? 사람 일 모른다. 내 주위에 장기 연애하던 애들 결혼까지 못 가고 다 깨지더라. 너도 재민이가 데리고 놀기만 하다가 버려버릴걸? 어머님 아버님이 초대해 주셔서 온 거예요. 맛있는 거 해주신다고요. 그리고 제가 아니라 재만이가 절 더 좋아해서 어쩔 줄 모르거든요. 누나들, 버리긴 누가 누굴 버려. 누나들 때문에 나 정옥이한테 차이면 진짜 누나들 가만 안 둘 줄 알아? 나 무조건 돈 모으면 정옥이랑 바로 결혼할 거거든?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어쩜 저렇게 유치하나 싶더라고요. 그렇게 탱자탱자 놀기만 하던 시누이들은 그래도 나중엔 취직을 하더군요. 큰 시누인 옷가게에 작은 시누인 작은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고요. 그렇게 이제 좀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시누이가 제대로 큰 사고를 치지 뭡니까? 그때가 남편이 대학을 졸업한 후 준비 끝에 군청 공무원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. 정호가 우리 오늘 만나기로 한 거 미안한데 다음으로 미뤄야겠어. 지금 우리 집이 발칵 뒤집었거든. 작은 누나가 이번에 사고 제대로 쳤어. 왜? 뭔데? 또 뭐 술 먹고 사고 쳤어? 그냥 친 게 아니야. 글쎄 피해자가 입원까지 했대. 아 진짜 누나 왜 그러는 거야 대체. 시누이들은 취직한 뒤에도 여전히 그렇게 술을 마시고 다녔는데요. 작은 시누이가 또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옆자리 사람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번엔 몸싸움이 심하게 번져 상대방이 입원까지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 일로 고소당한 시누인 이번엔 합의에도 실패했다네요. 피해자가 절대 선처는 없다고 못을 박았거든요. 결국 시누인 그 일로 벌금형을 받았고 전과자가 되고 말았죠. 시어머니 생신이라 선물을 사들고 잠깐 놀러 갔던 날 시어머니는 제 선물을 받고 눈물을 펑펑 흘리셨어요. 고맙다 정우가. 아휴 내가 진짜 네 앞에서 추텐데 내 속이 터질 것 같아 눈물이 다 나는구나. 남의 집 딸인 너도 날 이렇게 생각해 주는데 내 딸이라는 것들은 생일 선물은커녕 맨날 합의금만 나가게 하고 술 처먹고 아휴 이번엔 기어코 정가까지 생겨버리고 말이야. 어머님 울지 마세요. 나랑 재만이 아빠가 이번에 그 둘한테 딱 못을 박았어. 앞으로 술 먹고 사고를 치든 또 정가가 생기든 이젠 합의금은 절대 못 내준다고. 그래도 딸이라고 이름에 빨간줄 그어지는 것만은 막아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 우리도 포기야 포기.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제 앞에서 그렇게 우신답니까? 정말 마음이 안 좋더군요. 시아버지도 옆에서 민망한 듯 제 손을 잡고 놀러와줘서 고맙다. 네가 우리 딸 둘 합친 것보다 10배 낫구나. 하고 말씀하셨죠. 시부모님의 한숨은 계속 잦아들 틈이 없었답니다. 작은 시누이가 사고를 친 뒤 이번엔 큰 시누이가 또 문제였거든요. 얼마 뒤 큰 시누이는 결혼할 남자를 인사시킨 뒤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는데요. 결혼식 3달 전 파혼을 당했습니다. 몰래 친구들과 나이테가 부킹을 밥 먹듯이 한 사실이 들통났다고 하더라고요. 이에 정호가 재만이네 큰 누나 나이트 가서 파혼당했다며. 아유, 그 집은 재만이 그렇게 잘 키우셨는데 누나들은 왜 그런다니. 엄마가 어떻게 아세요? 아유 소문 짱 났어. 나도 미용실 갖다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. 그쪽 집안에서 앙심을 보고 소문낸 건지 신우의 파혼은 소문이 짱 나고 말았습니다. 하도 파닥에나 시부모님과 그냥 안면 정도만 있던 저희 부모님까지 다 아실 정도였죠. 시부모님은
동네에서 한동안 고개도 못 들고 다니셨어요. 그런 화려한 역사를 쌓아갔지만 그래도 신우이들은 용케 둘 다 결혼했습니다. 한번 파혼했던 큰 신우이도 전과가 있던 작은 신우이도요. 제가 30대 초반일 때 큰 신우인 의류 도매업자였던 심해부와 결혼했습니다. 일하다 만났다는데 남편이 제게 사진을 보여줬었거든요. 남편 말을 빌리자면 쪽제비처럼 생겨 솔직히 인상이 별로더라고요. 남편은 투덜대며 말했습니다. 우리 부모님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. 우리 집에 인사 와선 뚱하니 말도 없고. 근데 큰누나 눈에서 하트가 하도 뿅뿅 나오니까 그냥 부모님도 별말 안 하시더라고. 넌지시 그 남자 아니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셨는데 누나가 아주 난리를 쳤대. 자기 파혼 사실 다 알고 감싸준 사람인데 설마 반대하냐고. 반대하면 뭐 집을 나가버리겠다나? 아휴, 기가 막혀. 제발 좀 나가라고 속으로 빌고 또 빌었어. 그렇게 결혼한 큰 신우는 결혼하자마자 임신해 일을 그만뒀습니다. 그리고는 그 뒤로 쭉 주부로 눌러 앉았죠. 작은 신우인 큰 신우이가 결혼한 다음에 바로 결혼했습니다. 정가까지 있는 사람이라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시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셨거든요. 그래도 집신도 짝이 있다고 신우인 애 없이 한 번 이혼했다던 남자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더군요. 부모님이 혹시 해서 누나 정가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다 말했대. 근데도 누나가 좋다고 했대. 진짜 정옥이 네 앞이니까 하는 말인데 매형도 이번에 인사 온다던 예비 매형도 아휴 다들 여자 보는 눈이 발바닥에 달렸나 봐. 그때까지도 아직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제게 말하더군요. 그런데 작은 심해부가 시댁에 첫인사를 다녀간 뒤 남편은 뭔가 납득이 된다는 표정으로 제게 이러더라고요.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야. 안 물어봐도 왜 이혼당했는지 알겠더라고. 인상은 매형보다 더 안 좋고 말투도 꼭 싸우지 않은 사람처럼 거칠더라고. 중간에 막 담배까지 피우러 다녀오더라니까. 잠깐 나갔다 온다더니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며 들어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입을 떡 벌리셨어. 이번엔 부모님이 진짜 이 결혼은 찬성하기 힘들다고 하셨거든. 근데 작은 누나도 그 남자 아니면 안 된다면서 엄청 징징대더라고. 어차피 작은 누나도 썩 좋은 사람이라고 못하잖아. 그래서 부모님도 그냥 포기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. 그렇게 작은 신우이도 결혼했습니다. 누가 쌍둥이 아니랄까봐 작은 신우이도 큰 신우이처럼 결혼하자마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살림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작은 신우인 애도 몇 년 뒤에 낳았는데요. 그래도 그런 모습까지 참고 살 정도면 심해부들도 신우이들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. 물론 인상대로 성격 좋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던 게 심애부들은 대부분 시댁엔 신우이들만 보내고 자기들은 귀찮다며 사인 노릇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. 작은 신우가 결혼한 다음에 이번엔 저와 남편이 결혼식을 올렸어요. 계속 하자 하다 이젠 남편 누나들도 다 시집갔으니 우리도 후다닥 살림을 합쳐버린 거죠. 시부모님은 신우들 때보다 우리가 결혼할 때 가장 기뻐하셨습니다. 처음으로 마음 푹 놓고 축하가 되는구나. 정옥이 네가 우리 재만이랑 안 헤어지고 이렇게 우리 집 식구가 돼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. 양가 부모님은 우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. 워낙 연애 때부터 며느리와 사이를 예뻐해 주셨으니까요. 결혼 후 전 시댁에 남편은 처가인 제 친정에 자라며 우린 알콩달콩 살기 시작했죠. 하지만 전 결혼 후 아픔을 2번이나 겪어야 했습니다. 첫째도 둘째도 모두 세상 빛도 보지 못하고 유산이 됐거든요. 그리고 그때 남편과 친정 부모님보다 제게 더 힘을 주신 분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. 물론 친정 부모님도 절 많이 챙겨주셨지만 시어머니는 매일 일이 끝나면 저희 집에 와 미역국도 끓여주고 집 정리도 싹 다 해주셨죠. 나도 네 시누이들 위로 유산 한 번 했었다. 그래서 네 맘 잘 알아. 그래도 그렇게 누워만 있는다고 애들 안 돌아온다.
네가 잘 먹고 다시 씩씩하게 살아야 다시 선물이 찾아오지. 아휴, 네가 그러고 있으니까 꼭 내가 아픈 것처럼 가슴이 콕콕 쑤신다. 그때 시어머니는 미역국 말고도 힘내라며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주셨는데요. 그 많은 음식들이 유난히 제게 큰 힘이 되어주더라고요. 저희 지역엔 유명한 국립공원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거기 근처에서 백반집을 하셨거든요. 손맛이 정말 좋으셔서 단골도 많고 등산객들도 많이 찾는 맛집이었죠. 특히 시어머니표 김치 맛이 기가 막혔답니다. 담그기 힘들어서 팔진 않는데 좀 챙겨드릴게요. 아, 이게 뭐라고 돈을 주고 사세요. 정말요? 아유, 감사합니다. 여기 김치만 먹으면 집김치는 그렇게 맛다가리 없게 느껴진다니까요. 그냥 음식 장사 접고 김치 장사만 하시지 그래요. 그 정도로 맛있는데요. 전 결혼 전에도 후에도 시어머니 식당에 자주 놀러 갔었는데 김치만 따로 팔아달라는 손님들도 여러 봤습니다. 그런 시어머니가 며느리 위해 정성 들여 만들어준 음식들이니 얼마나 맛있었겠어요. 맛있는 걸 먹으면 힘이 난다고 전 2번의 유산 모두 시어머니 정성 덕에 아픔을 빨리 이겨낼 수 있었죠. 정말 감사했습니다. 그리고 다행히 3번째로 찾아준 아이는 무사히 지켜내 건강한 아들을 출산할 수 있었네요. 예, 정호가 너랑 박서방 주말에 뭐하니? 우리 사돈 어른들이랑 점심 먹기로 했는데 낮술도 하고 노래방도 가자고 벌써 다 얘기도 했어. 너희도 올래? 신기한 게요. 제가 결혼한 뒤 양가 부모님 사이가 정말 가까워지셨답니다. 특히 유산한절 잘 챙겨주신 일로 저희 부모님이 시부모님께 크게 고마워하셨거든요. 그때 시어머니뿐 아니라 시아버지도 절 많이 위해 주셨으니까요. 그때 저희 부모님이 시부모님께 선물도 보내고 감사 인사도 하며 그 일을 계기로 4분 사이가 정말 가까워진 겁니다. 동네에서 마주치면 인사 정도만 하시던 4분은 자주 만나 식사도 하고 아버지들끼린 따로 만나 술도 한잔 하실 정도로 친해지셨죠. 가끔은 부모님 모시고 살던 오빠 새언니까지 다 같이 모여 떠들썩하게 식사를 하는데 이게 제가 꿈꾸던 행복이구나 싶더라고요. 어머님, 오늘 김치 많이 담그실 거죠? 저 각오하고 왔어요. 아유, 그냥 김치 나 혼자 담가도 되는데. 에이, 저 여기 직원이잖아요. 어머님이 사장님인데 저 실컷 부려먹으셔야죠. 저희 아들이 2돌이 지나며 전 시어머니 백반집에서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. 출산을 하며 직장을 그만뒀는데 다시 직장을 구하던 제게 시어머니가 먼저 제안해 주셨거든요. 마침 일하던 아주머니가 곧 그만두신다면서요.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일하게 되니 너무 좋더라고요. 평소에 맛있게 먹던 시어머니표 김치 만드는 방법도 전수받고 무엇보다 평소에 많이 좋아하던 시어머니와 함께 일하는 게 즐거웠죠. 전 그곳에서 일하며 시어머니가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. 시어머니는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한 번씩 김치를 많이 만들어 기부를 하고 계셨더라고요. 그런 식으로도 봉사할 수 있는지 시어머니 덕에 처음 알았네요. 좋은 일인 것 같아 그럴 땐 저도 더 열심히 김치를 담그며 손을 보탰죠. 그렇게 결혼 후 제 삶은 더 소소한 행복으로 가득해졌습니다. 하지만 한 번씩 시누이들을 볼 때면 마음이 정말 불편해졌죠. 시누이들은 결혼 후 근처 강역시에 살았는데요. 정말 놀란 게 그렇게 자기들 부모님을 위할 줄도 모르던 사람들이 자기들 시댁엔 정말 잘하는 거 있죠. 시매부들과 사이가 좋아서도 있었겠지만 시누이들의 시부모님 기가 그렇게 셌나 보더라고요. 심지어 무슨 복인지 큰 시누이네 시댁은 좀 사는 편이기도 했고요. 전형적인 강강약약이던 사람들이었으니 그래서 시댁엔 더 살살거렸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시누이들이 자신들 친정에 올 때마다 얌체처럼 이것저것 다 집어갔다는 거죠. 우와, 대박! 이거 능이버섯이잖아. 우리 시어머니 요즘 몸도 허하신데 좀 가져다 드려야겠다. 야, 나도 반띵에 반띵.
우리 남편도 요즘 귀가 허하단 말이야. 평소 시부모님은 잘 챙기지도 않는 사람들이 시댁만 왔다 하면 좋아 보이는 건 싹 다 쓸어가더군요. 시어머니 김치는 아주 때마다 수금하듯 가져가더니 선물로 들어온 버섯, 꿀, 김, 전복 등 아주 집안을 싹 다 뒤지더라고요. 그리고선 자기들 시댁과 남편만 챙기는데 진짜 꼴보기가 싫었습니다. 이야, 니네는 엄마 아빠는 안중에도 없니? 그거 선물 들어온 거야. 그냥 냅둬. 아유, 엄마는 돈도 잘 벌면서 그냥 또 사 먹어. 맞아, 엄마 딸들 일도 안 하는데 친정에서 이런 거라도 가져가야 남편이랑 시댁에 안 밉보이지. 아유, 머리야. 내가 저것들을 자식이라고 낳았다. 처음엔 시부모님 집이고 시부모님이 화를 내도 결국 가져가게 하시니 제가 나서기가 좀 그랬는데요. 나중엔 시부모님도 참지 못하고 결국 분통을 터뜨리시더군요. 이때다 싶어 저도 남편도 합세해서 힘을 보탰죠. 야, 정도껏 해. 하다하다 이젠 된장도 가져가니? 우리 집 살림 싹 훔쳐가서 대단한 부자 되게? 그냥 니들이 일을 해, 이 게으른 것들아. 아유, 내려놔. 가져가지 마. 아이, 엄마, 치사하게 이럴 거야? 또 사면 되지. 형님들,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 또 사면 되는 거면 형님들이 사세요. 어떻게 어머님, 아버님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면서 집안 살림 다 거덜낸대요? 아무리 남편, 시부모님 다 중요하다지만 형님들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어머님, 아버님 아닌가요? 자기 부모님한테도 못하면서 누굴 챙긴다고 그래요. 누나들, 진짜 그만해. 어머니, 아버지가 가져가지 말라잖아. 진짜 애엄마까지 된 사람들이 창피하지도 않아? 시누이들은 입을 삐죽댔지만 집에 갈 때 기어코 몰래 가져간 것도 여러 번이었어요. 나중엔 심사가 베베 꼬여 전 시누이들을 약올리기까지 했습니다. 큰형님, 형님 남편이 예전에 형님이 삥 뜨고 다닌 거 알아요? 맨날 형님 남편 앞에선 착한 척 조신한 척 하던데 어디 제가 입 한번 제대로 열어봐요? 작은 형님, 형님 남편이 형님 정가 알아도 학창시절 화려한 과거 모르시죠? 20대 때 나이트 죽순이었던 건요. 그거 가져가기만 해봐요. 근질거리는 제 입 확 열어버릴 테니까. 진짜 조용히 안 해? 올땐 진짜 전부터 밉상이야. 알아? 우리들 남편 앞에서 입 함부로 놀리기만 해. 제가 과거 얘기를 하려고만 하면 시누이들은 바로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. 그 방법으로 시누이들이 시댁 물건을 못 가져게 한 것도 여러 번이었죠. 하지만 제가 항상 시댁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시부모님도 두 분 다 일을 하시니 몰래 집에 와 이것저것 가져가는 시누이들을 계속 맡긴 힘들었어요. 그 꼴이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남편은 아예 나중엔 시누이들을 볼 때마다 화를 내더라고요. 누나들이 그렇게 사고치고 다녔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기억 안 나? 최소한 사랑 거죽 입고 태어났으면 사람들이 할 줄 알아야지. 정말 정도껏 해, 정도껏. 야, 우리가 훔쳐간 뭘 그렇게 훔쳐갔다고 이 난리야. 소시적 승질 나오게 하네 진짜. 개벌은 난 못 준다고 가끔 술에 취했을 때 시누이들은 예전 모습이 나오더군요. 시누이들은 성질을 참지 못하고 방문을 뻥뻥 걷어차거나 제게 주먹 올리는 신용도 했습니다. 시매부들 앞에선 그렇게 순한 천사인 척하면서 시매부가 없을 땐 그렇게 한 번씩 본 모습을 드러내곤 하더라고요. 욕도 어찌나 많이 하는지 귀가 썩는 기분이었죠. 어느 날엔 작은 시누이가 방문을 뻥 차며 또 남편을 위협까지 하길래 제가 나서서 더 위협적인 몸짓을 해주었네요. 우리 애도 보고 있는데 조용히 안 하세요? 형님들이 학창시절에 좀 무서웠지. 지금도 일진놀이 할 수 있을 줄 알아요? 힘만 보면 내가 훨씬 낫거든요. 아이고 진짜. 박유진 너 진짜 정과 하나 더 생기고 싶어? 애미한테 손대기만 해. 딸이고 뭐고 내가 이번엔 벌금이 아니라 진짜 너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. 막 나가는 언니들 무서운 거야 10대 때 얘기지. 전 그런 시누이들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거든요. 시어머니는 그래도 혹시 제가 맞을까 봐 시누이에게 단단히 으름장을 놓으시더군요. 그때 10살 먹은 저희 아들이 제게 속닥거렸어요.
엄마, 정가가 뭐예요? 근데 콩밥을 왜 먹어요? 아, 정간 법적으로 죄를 저지르면 남는 기록이야. 콩밥 먹는다는 건 감옥 간다는 뜻이고. 얼른 방에 들어가. 이런 거 보지 말고. 틀리게 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대충 속삭이며 대답해 주긴 했는데 정말 아들에게 미안하고 창피했습니다. 말 그대로 정말 집안골 잘 돌아간다 싶었거든요. 그렇게 신우들만 빼면 평화로웠던 시댁에 어느 날엔 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. 애미야, 재만이가 전화를 안 받는구나. 네 시아버지가...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? 왜 우세요, 어머니? 근데 아버님이 왜요? 그날 전 시어머니 전화를 받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. 시아버진 그날 새벽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다더군요. 아침에 발견한 시어머니가 뒤늦게 구급차를 부르셨지만 시아버진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대요.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. 그렇게 갑자기 시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시어머니는 정말 힘들어하셨습니다. 좀 쉬시라는데도 꿋꿋이 식당을 여셨지만 하루 종일 힘도 없고 말수도 적어지셨죠.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자고 의논했습니다. 나야 고맙지만 당신 괜찮겠어? 아무리 사이가 좋다고 해도 같이 사는 거랑은 다르잖아. 난 완전 괜찮지. 우리 새언니도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 몰라? 엄청 잘 지내잖아. 난 어머님과 같이라면 오늘 당장부터도 살 수 있어. 아버님도 안 계신데 얼마나 외로우시겠어. 우리 둘이선 대찬성이었는데요. 하지만 정작 중요한 시어머니께서 합가 제안을 거절하시더군요. 그냥 난 혼자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구나. 너희 마음도 힘들 텐데 괜히 나까지 걱정시켜서 미안하다. 니들이 이러면 내가 더 부담스러워. 솔직히 우리에게 미안해 그러시나 보다 싶었는데요. 하도 단호하시길래 우선 한 발 물러났습니다. 대신 전보다 시댁에 훨씬 자주 가며 시어머니를 챙겼죠. 어차피 일할 때 매일 뵙지만 사적으로 챙겨드리는 건 또 다른 거니까요. 화가 났던 건 맨날 이거저거 가져갈 줄만 알던 시누이들이 정작 중요할 땐 시어머니를 전혀 챙기지 않았다는 겁니다. 정말 시댁에 코빼기도 안 비추더라고요. 평소엔 시누이들이 얄미운 정도였다면 그땐 정말 크게 실망했죠. 제가 전화해서 화를 내도 시누이들은 뻔뻔하더라고요. 최소한 이럴 땐 자식된 도리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뭐 가져갈 땐 그렇게 뺀질나게 드나들더니 어떻게 이럴 땐 소식 한 번 없어요? 형님들 남편들이야 원래 무심한 사람들이라 쳐도 딸인 형님들 이러면 안 되죠. 어머님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요. 올케랑 재만이 있잖아.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가족. 뭐 우린 봐봤자 엄마 속만 뒤집어지지. 우리도 엄마한테 미안해서 요즘에 뭐 안 훔쳐가잖아. 그렇게 엄마 생각하는 올케가 엄마 좀 잘 챙겨줘. 필요할 때만 부모인가 싶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.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도 시누이들에게 제대로 실망하셨죠.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. 그래도 이 정도로 무정한 애들인 줄 몰랐는데 고맙다 애미야. 나한텐 정말 너랑 재만이밖에 없구나. 그런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전 더욱 시어머니를 많이 챙겨드렸어요. 감사하게도 친정 부모님 또한 시어머니를 찾아가 비싸게 산 보약도 챙겨주시더군요.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독 잔병 치레가 잦아지셨거든요. 감기도 잘 걸리고 몸살도 자주 앓으셨고요. 마음이 약해진 게 문제인 것 같아 정말 가슴이 아팠답니다. 그렇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듬해 일이었어요. 그날 시댁에선 다 같이 모여 김장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날은 식당권 말고 가족들이 먹을 김장을 하기로 한 날이었죠. 그래서 시누이들도 다 오기로 했었는데요. 시댁에 가봤더니 시어머니 혼자 김장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. 왔니? 아유, 네 시누이들 아직 안 왔다. 어머님, 또 몸이 안 좋으세요? 아유, 감기가 좀 심하네. 시누이들은 좀 늦나 싶었는데
그날따라 감기로 또 몸이 많이 안 좋으셨던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더군요. 전 그런 시어머니를 억지로 방에 들여보냈습니다.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 좀 쉬세요. 그러다 쓰러지세요. 제가 약 가져다 드릴게요. 미안하구나, 애미야. 너만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. 남편도 있는데요, 뭘. 어머님 약 드시고 푹 주무세요. 아셨죠? 그렇게 그날 김장은 결국 저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. 물론 남편도 함께긴 했지만 남편은 주로 도와주는 역할이었죠. 그래도 고맙게도 당시 12살 됐던 저희 아들이 고사리 손을 보태더라고요. 그렇게 김장을 하며 전 시누이들을 기다렸습니다. 그런데 원래 아침 9시까지 오기로 한 사람들이 계속 안 오는 겁니다. 전화를 걸어봐도 딱 봐도 핑계 같은 말만 늘어놓으면서요. 애가 아프다, 차가 막힌다는데 나중엔 아예 전화도 안 받는 거 있죠? 결국 그날 하루 종일 거의 혼자 김장하느라 허리가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. 결국 시누이들이 몇 시에 왔는지 아시나요? 저녁 6시가 넘어서 왔더군요. 아주 둘이 짠 건지 사이좋게 같이 말이죠. 시외부들과 시조카들도 모두 같이 왔는데 더 어이가 없던 게 뭔지 아시나요? 시누이들은 집에서 삶아온 건지 아직 따끈따끈해 보이는 수육까지 잔뜩 사왔더라고요. 막걸리도 함께요. 그들은 제가 만든 김치와 수육팥을 버리기 위해 딱 끝날 때쯤 맞춰서 왔던 겁니다. 전 기가 막혀서 따졌죠.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? 하루 종일 코빼기도 안 보이시더니 손에 그거 뭐냐고요? 뭐긴 뭐야? 수육이랑 막걸리지. 올케 김치 다 됐어? 겉절이도 담갔지? 맛있겠다. 우리도 와서 도우려고 했는데 벌써 다 해버렸네. 수고했어, 올케. 우리가 수육 삶아왔으니까 올케도 와서 먹어. 지금 장난쳐요? 누군 어머님도 아프셔서 남편이랑 둘이 허리가 빠지도록 김장했는데 일찍 오지 못할 망정 수육을 삶아왔다고요? 그 시간에 와서 날 도왔어야죠. 참, 올케도 참 피곤하게 산다. 사정이 있었다니까. 수육은 어쩌다 시간이 남아서 겸사겸사 삶은 거고. 그러니까 이거라도 같이 먹자니까. 남편과 전 성질나 죽겠는데 시누이들과 시매부들은 태연히 술판을 벌이더군요. 저와 남편이 기가 차 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걸리도 마시고 수육도 김치에 싸먹으며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. 점심도 굶었는지 술이고 음식이고 먹는 속도도 무지하게 빨랐고요. 마음 같아선 다 뒤집어 엎고 싶었는데 정말 허리고 무릎이고 너무 쑤셔서 그럴 힘도 없더라고요. 그 소란에 일어나 나와보신 시어머니도 기가 찬 듯 그 광경을 바라보셨답니다. 쟤네 6시 넘어서 왔다고? 미안하다, 애미야. 내가 빨리 일어났어야 했는데. 아니에요, 어머님. 얼마나 몸이 안 좋으셨으면 이렇게 오래 주무셨겠어요. 그런데 그렇게 한참 부어라 마셔라 하던 와중 시누이들은 아차하는 표정으로 일어나더라고요. 시누이들은 밖으로 나가 차 트렁크에서 빈 김치통을 무려 5개씩 꺼내오더군요. 그리고는 제가 만든 김치를 다 쓸어 담기 시작했죠. 김치통 5개면 김치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여러분도 아시죠? 2개는 우리 시댁 거, 하나는 우리 시동생 거, 나머지 2개는 우리 거. 근데 김치가 많이 없는 것 같다. 그지? 올케가 손이 좀 작네. 내년엔 10포기쯤 더 부탁해, 올케. 김치통 꽉꽉 채워서 담아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잖아. 김장하는데 손 하나 안 보탠 인간들이 지 시댁 식구들 목까지 챙기려는 모습을 보자 참 기가 막혔는데요. 제게 저딴 식으로 웃으며 하는 말까지 들으니 그만 저도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. 전 시누이들에게 달려가 김치를 빼앗으며 소리쳤어요. 너무한 거 아니에요, 지금? 형님들이 하면 뭘 했다고 그걸 가져가요? 심지어 배추고 뭐고 다 어머님이랑 우리 돈으로 산 건데 당장 안 내려놔요? 이번엔 정말 용납이 안 됐습니다. 그 난리 하나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감정이 터졌던 거죠. 남편과 시어머니도 분통을 터뜨렸고요.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. 니들이 그러고도 내 딸이야?
생판 남도 니들보다 나한테 잘할 거다. 내려놔. 당장 내려놓으라고. 누나들 진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. 매형들도 이런 꼴 그냥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양심 있으면 옆에서 말려야죠. 이거 한 폭이라도 가져가기만 해. 진짜 나 가만 안 있어. 무책임한 심해부들은 한숨만 쉬며 상황을 방관하고 있더군요. 신우들만 막으려던 우리와 신랑이를 버리고 있었죠. 아우 진짜 고작 김치 몇 포기 가지고 치사하게 왜 이래. 고작? 고작 몇 포기 김장하는 거 싫어서 다 늦어서 온 것들이 말이 많어. 절대 못 가져간 니들. 그렇게 신랑이라다 전 그냥 시어머니와 남편을 말렸습니다. 그리고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죠. 어머님, 그냥 놔두세요. 가져가라고. 요즘 김치 한 통이 얼마나 하죠? 형님들, 가져갈 거면 한 통에 50만 원씩 주고 가세요. 혼자 개고생했는데 그 정도 받아야겠으니까요. 뭐 50? 올케 지금 정신 나갔어? 무슨 김치 50을 받아. 그건 만든 사람 마음이죠. 이게 다 사람 몸 갈아 넣어서 만드는 건데 싫으면 와서 김장을 도왔어야죠. 무슨 날강도도 아니고 자식들 보는데 창피하지도 않아요? 돈 내놔요 얼른. 근데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끝도 없이 기어오르네. 그런데 제 말에 약이 바짝 오른 작은 신우이가 옛날 버릇을 드러내더라고요. 술에 취한 작은 신우인 심해부 앞이고 뭐고 제 머리끄댕이를 확 잡아챘습니다. 너무 순식간의 일이라 저도 미처 대응도 못했죠. 화가 난 남편이 달려와 신우이를 떼어내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어찌나 우악스러운지 잘 떨어지지도 않더라고요. 그런데 그 순간 저희 아들이 소리를 쳤습니다. 엄마, 경찰에 신고해요, 신고. 작은 고모 정가 있죠? 이번엔 진짜 콩밥 먹고 싶으세요? 그때 정말 애들 앞에서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. 아들은 10살 때 들었던 정과 콩밥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. 자기 엄마가 머리끄댕이까지 잡히니 화가 난 아들 입에서 그런 말까지 나온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아들이 진짜로 신고를 해버렸다는 겁니다. 여보세요? 경찰서죠? 저희 고모가 엄마 머리를 막 잡아뜯고 있는데요. 빨리 와주세요. 야, 너 뭐 하는 거야 지금? 학교에서 불이 나면 119, 나쁜 사람 보면 112에 신고하라고 가르쳤다더니 저희 아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도 배운 걸 써먹고 있더라고요. 그러자 신우인 바로 제 머리를 놓으며 소리쳤죠. 너 빨리 장난 전화라고 다시 전화해. 이게 어디서 고모 신고해? 쬐그맣게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. 그럼 고모들은 다 컸는데 왜 도둑질해요? 할머니랑 엄마가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 훔쳐가려는 거잖아요. 학교에서 그런 거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했는데 나쁜 건 우리 엄마 괴롭히고 도둑질하는 고모들 아니에요? 깜짝 놀랐습니다. 아들은 정말 야무지게도 자기 고모와 맞서더라고요. 평소에도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애긴 했지만 정말 놀랐죠. 그런데 그 순간 더 큰 반전이 펼쳐졌습니다. 당신 이게 무슨 소리야? 정가라니. 당신 정가가 있었어? 그게 뭐야? 너 김서방이 너 정가 있는 거 안다며? 설마 나한테 거짓말한 거니? 전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. 당신 나한테 정가 숨긴 거야? 말해봐 빨리. 알고 봤더니 심해부에게 정가 얘기를 다 하고 결혼했다는 건 신우의 거짓말이었더군요. 다 같이 있을 때 굳이 그런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어 가족들 모두가 몰랐던 겁니다. 유일하게 큰 신우이만 그걸 알고 있던 눈치였죠. 엄청난 반전에 작은 신우인 김치고모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. 미안해 여보. 말하면 당신 나랑 결혼 안 할 것 같아서. 근데 나 그 뒤로 정말 사람 치고 그런 적 없어. 진짜야. 그걸 어떻게 믿어? 나한테 어떻게 그런 걸 속여. 에이 진짜. 작은 심해분 김치고 경찰이고 뭐고 조커만 쏙 때리고 가버리더군요. 김치통도 그대로 두고서요. 작은 신우인 어쩔 줄을 모르며 발만 동동 굴렀죠. 그런데 그 불똥이 큰 신우에게까지 튀는 겁니다. 큰 심해분
신우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. 당신도 설마 뭐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? 당신이랑 처제랑 성격이고 뭐고 다 똑같잖아. 아니야. 나 그런 거 없어. 깨끗해. 파혼한 거 말고 나 뭐 없어. 진짜. 쟤 때문에 이게 뭔 난리야. 우리 아들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형님들이 김치를 안 훔쳐가라고 했으면 됐잖아요. 어디서 책임전가예요? 평소에 얼마나 신뢰가 없으면 형님 남편이 바로 의심부터 하겠냐고요. 그 와중에 큰 신우가 저희 아들 노려보길래 전 아들 앞을 막아서며 쏘아붙였습니다. 시어머니도 신우들에게 역정을 내셨고요. 아주 잘하는 짓들이다. 조카한테 신고나 당하고. 아유, 내가 니들 낳고 미역국 먹었다. 유진이 넌 여기서 경찰 기다리고 세진이 넌 빈 김치통 들고 꺼져버려. 박서방 자네도 가게. 대리 불러서 빨리 가라고. 아니면 너도 김치 훔치려고 했다고 똑같이 경찰에 신고해 주랴? 엄마는 무슨 이런 걸로 신고를 한다고. 갈게 간다고. 결국 큰 신우인 애도 김치통까지 잊은 채 도망치듯 돌아갔고 작은 신우인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. 그리곤 진짜 처벌받을 것 같자 그제야 제게 애걸복걸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옳게 제발 한 번만 봐줘. 나 전과 하나 또 생기게 생겼다고. 진짜 머리끄댕이 좀 잡은 거 가지고 이럴 거야? 내가 진짜 2번 다시는 안 까볼게. 저는 그런 신우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. 대신 조건이 있어요. 첫째, 어머님 집에 와서 큰형님이랑 둘 다 술은 입에도 대지 말 것. 2번째, 어머님하고 우리한테 함부로 하지 말 것. 셋째, 앞으로는 절대 어머님 집 물건에 손대지 말 것. 그거 약속하고 각서 쓰세요. 그럼 봐드릴 테니까요. 그리고 우리 아들 덕에 생각났는데요. 가족끼리도 절대로 고사할 수 있는 거 아시죠? 만약 각서 어기고 또 어머님 물건에 훔쳐가면 그때는 어머님하고 같이 2 사람 고소해버릴 거예요. 아셨어요? 큰형님한테도 똑똑히 전하세요. 알았어. 쓸게. 쓰면 되잖아. 진짜. 남편한테도 어떻게 필요하다는 거야. 인생 완전 꼬였네. 결국 작은 신우에게 각서를 받은 뒤에야 전 신우를 선처해 주었답니다. 그리고 작은 신우인 극적으로 이혼당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었는데요. 대신 완전히 자기 남편에게 기죽어서 살게 됐죠. 또 나중에 작은 신우에게 제 이야기를 전해 듣고 큰 신우이도 기겁을 했다고 하더군요. 2 사람 그 뒤로 절대 시어머니 집에 와 물건을 가져가지 못했답니다. 그렇게 저희 아들의 기지로 우린 얄미운 신우들의 얌체짓을 완전히 끝낼 수 있었네요. 이후 딱 한 번 신우이들이 시어머니 집에 와 몰래 또 뭔가를 가져가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. 당장 신고한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가져간다고 투덜대더군요. 그때 시어머니 폭발해서 소리치셨어요. 힘들게 키워줬더니 엄마를 챙기지 못할 멍정? 뭐? 더럽고 치사해? 니들이 그러고도 딸이야? 앞으로 우리 집에서 뭐 가져가려거든 무조건 돈 내. 알았어? 김치도 니들 건 다 돈 주고 사 먹어. 앞으로 내 건 뭐든지 니들한테 싫어하게 하나도 공짜로 안 줄 줄 알아. 엄마. 결국 입 한 번 잘못 눌렸다가 신우들은 시어머니 김치까지 돈 주고 사 먹게 됐네요. 다른 김치를 사 먹어도 시어머니 김치 맛이 안 난다며 신우들은 다른 김치보다 훨씬 비싼 돈을 주고 김치를 가져갔고요. 아주 쌤통이었답니다. 그리고 거듭 부탁드린 끝에 남편과 전 드디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어요. 지금 우린 그렇게 시어머니의 아들, 남편과 저까지 4식구가 되어 오순도순 잘 살고 있답니다. 종종 친정 부모님도 저희 집에 놀러 함께 시간을 보내다 가곤 하시고요. 어차피 친정도 가까이 있으니 전 친정 부모님께도 시어머니께도 마음껏 효도하는 행복을 누리는 중이랍니다. 오빠 부부와 함께 말이죠. 곧 제 동생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새 가족까지 생기면 얼마나 행복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. 한편 신우들은 더는 얌체짓을 못하게 되자 이제 명절이나 김치 받으러 올 때 빼곤 집에 오지도 않는데요. 그런 신우들에게 더 실망한 시어머니는
제게 이렇게 말하곤 하십니다. 나중에 내 식당은 너한테 물려주마. 너라면 믿고 맡길 수 있어. 그리고 네 시누이들한텐 유산이고 뭐고 한 푼도 안 줄 거야. 키워놨더니 지들 시댁만 챙기고 고얀 것들 같으니라고. 다행인 건 저희와 함께 살게 된 후로 시어머니의 잔병치레가 많이 사라졌다는 겁니다. 역시 외로움과 마음의 병이 원인이었던 것 같더라고요. 전 이렇게 계속 시어머니가 건강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어머니를 잘 모실 생각이에요. 저희 부모님도 서운하시지 않게끔 잘 챙기면서요. 비록 시누이들과는 끝내 잘 지내지 못했지만 이렇게 전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고 싶다던 어린 시절의 꿈을 계속 이뤄나가며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. 백날 남에게 잘해봤자 결국 나중에 눈물 흘리며 떠올리게 되는 건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. 시누이들이 더 늦기 전에 제발 그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혹시라도 너무 당연해서 혹은 너무 편해서 부모님의 소중함을 잠시 잊고 있는 분이 있다면 5분이라도 시간 내어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이라도 걸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. 제 사연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